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저의 한국어 교사 취업 성공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어 교사로서 2024년 2월에 세종사이버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을 했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과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음, 초, 중, 고 학교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세 곳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 수업이 끝나면 사설 학원에서 평일과 주말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간단한 현재 제 자기소개였고, 진짜 자기소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목차가 6개로 나눠져 있고요. 왜 앞에서 소개를 했는데 왜 또 소개를 했을까?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께 다 밝히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0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전혀 어리지 않고 그리고 대학원도 졸업하지 않았고요. 외국 생활은 전혀 안 했고요. 그리고 누가 저를 이렇게 한국어 교사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백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출판사와 서점에서 마케터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20대 때 30대 현재까지 이제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 여행객들과 언어 교환하면서 이제 놀러 다니고 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4월에 태국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놀러 다니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저 실제 사촌 오빠가 베트남 여성분하고 결혼을 해서 네, 저는 이제 다문화 가족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스마트폰 세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한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사이버대 한국어 학과를 입학해서 이제 한국어 교사에 대해서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교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컸어요. 이은경 교수님, 박수영 교수님, 윤경원 교수님을 통해서 전통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고,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 교사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필수적인 과목들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요새 아무래도 다문화 사회 가정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 대학 유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도 관심이 많아서 다문화 사회 과목 이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김세영 교수님 과목 위주로 많이 들었었고 그 외에도 다문화 가족의 상담가 실제 또는 이주 노동자 상담가 실제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의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은 교수님의 발음 교육론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게 바로 실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재학 기간 동안 나는 이 과목을 들어야겠다. 이제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어, 길을 목표를 천천히 잡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으로 저는 보통 궁금한 게 있으면은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 기본적인 한국어 검색을 하고 이제 과목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많이 언급하시는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또는 국립국어원, 그리고 한국어 강사, 사회통합 위주로 크게 검색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보도 얻었고,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강의를 듣다 보면 중요한 기관명들 또는 홈페이지 소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것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한국어 교원,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한국어 교사가 되려면은 자주 들어가야 되는 홈페이지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원이라는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이 카페에 들어가면은 현재 또는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고도 많이 올라와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저는 잡코리아나 사람인을 통해서도 많이 검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문화 수업 들으면서는 가족센터나 사회통합정보망, 그리고 구청이나 교육청 사이트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교수님들이 강의에서 언급하시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그때 저는 다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이런 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으니까 이제 나만의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이고 강서구에 사니까 거리와 시간을 처음으로 보고 내가 얼마만큼 왔다 갔다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활동 시간, 장기인지 단기인지, 주 몇 회인지, 그리고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천천히 파악을 했었고요. 공식 기관은 초중고학교도 있고 또는 교육센터,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곳이나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센터, 그리고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센터나 복지관 등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 비공식 기관으로는 어, 강남이나 홍대, 그리고 각 지역의 학원, 그리고 온라인 수업 등을 봤었어요. 아마 저희가 졸업하기 전에는, 자격증 취득하기 전에는 비공식 기관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단기 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일단 학원 같은 경우는 이력서를 보내면은 면접 연락이 와요. 저는 한 12월 말 정도에 보냈는데 한 거의 2월 말, 3월 초에 연락이 왔었고요. 학원은 아무래도 다른 공식 기관과 다르게 자격증 여부보다는 다른 요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 재미나 외국어 할 수 있는지 이게 면접관에 따라 다르지만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학생들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시강은 필수고요. 1차 면접 보고 그다음 시강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기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단기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정해진 기간, 뭐 한 달 이하 정도가 있고요. 이 정해진 기간 또는 타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이게 상당히 중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이때 질문 많이 했었고, 이제 그 상황에 직면하면은 즉흥적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 나라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설업체는 아니고요. 네. 실제 센터와는 다르게 딱 단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어서 이게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뭐 사람인이나 네, 잡코리아에서 매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는 서류 합격 후에 오전 면접을 봤었고,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보세요. 그리고 사는 곳이나 출근 거리 이것도 중요하고, 센터에 따라서 비대면 시강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면접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 교육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때 그래서 설명을 잘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기타는 공식 기간 중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있고 또는 주말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기간 같은 경우는 활동 사진은 필수로 제출하거나 또는 찍기 때문에 이거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공식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이나 이제 기관에 보고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출은 꼭 필수입니다. 활동 중에 꼭 필수로 네,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제가 했던 활동들에 설명드리자면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졸업식 하자마자 한 이틀인가 3일 후에 경상북도 교육청 고교 유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상북도에 내려가서 활동을 했었어요. 졸업 전 2023년 12월에 지원을 했었고 12월 중순에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은 제가 사는 곳 근처였었어요. 그래서 어, 이때 고교생 단기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려갈 수 있냐 이런 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겠다고 좀 망설이다가 좀 12월 말쯤에 나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최종적으로 2월 달에 저 졸업하던 주에 연락이 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그 주에 사무실에 찾아가서 계약하고 학생들 수준이 어떤지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 사진들은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역할극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이제 학생들 수준이 토픽 1에서 토픽 2, 아니 토픽 1의 1, 2급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어떤 학생들은 똑같은 주제를 주더라도 한 세 줄 정도 쓰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꽉 차게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다 발표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시키는 이유는 뭐 물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수준이 어떤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이제 일반계 학생들이 아니라 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2월 달 저랑 열흘간 수업을 하고 3월 달에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수업을 했어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3월 달에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토픽 2 한 3급을 따야지 이제 졸업해서 바로 취업 갈 때 이제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네,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나라, 레벨, 학생 수, 교재 뭐 사용하는지 사업 내용 확인이 되게 중요했고요. 네, 이것도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학생들 이제 레벨 테스트 봤었어요. 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는 표준 한국어 교재 토대로
수업을 했었고요. 저는 그 졸업하는 주에 사무실에 방문했기 때문에 이틀 만에 수업 자료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자모를 익히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에 대한 자료를 다 만들어서 갔지만 가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다 마음을 먹고 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 학과에서 열심히 한 걸 토대로 하신다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배운 거 토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외부 언론사에서도 촬영을 하러 많이 왔었어요. 보통 주제가 그 저출산, 그리고 지방 소멸화, 이제 첫 해외 유학생 유치 이런 주제로 48명의 학생들이 저와 한 열흘 동안 함께 했었고, 이 48명의 학생들은 한 베트남 28명, 태국 8명, 그리고 몽골 8명, 인도네시아 4명. 이 학생들 두 반으로 나눠서 같이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언론에 났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 외에도 많이 영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여기 나와 있는 링크로 별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것도 같이 학생들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었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촬영하는 것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알았어요. 이 첫 수업날 장학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통보받고 업체 대표분도 모르셨고 근데 만약에 제가 수업을 열심히 준비 안 해갔다면은 긴장 많이 하고 잘 제 역량도 발휘 못했을 텐데 워낙 이제 학생들이 잠오도 못할 수도 있겠다. 수준을 수준을 아직 잘 모르니까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을 안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촬영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월 달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저는 이제 3월 달부터는 학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요. 네, 경상북도 도착 첫날이 2월 20일인가 19일 정도였는데 이때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 학원에서 말하길 개인 수업 들어온 건이 있는데 당장 면접을 보러 올 수 있냐? 아마 학원도 제가 12월쯤에 서류를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안 된다. 이 끝나야 가능하다 해서 가능 날짜 정하고 통화하고 면접 가능한 날을 정해서 네, 이제 학원 면접을 봤어요. 이때 첫날 시강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3월부터 바로 그룹 수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첫 달 맡았던 수업이 1A, 이제 잠못 뛴 친구들, 잠못 떼고, 안녕하세요, 아요, 어요 배우는 친구들, 또는 서강대 3A, B 정도의 중급 수준, 말하기만 했었고, 직접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갔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 USB라든지 별도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학원 컴퓨터 아니고 제 컴퓨터로 했어요. 저는 제 컴퓨터가 편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과 재미있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원 강의하면서 또 제가 열심히 봤던 게 이제 곧 자격증이 나오니까 또 열심히 또 어디 공고 나온 데 없나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발견한 게 2024년 4월 중순쯤인가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그 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또 보게 된 거예요. 이 구인 광고라고 하면은 앞에서 언급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아니면은 한국어 교원 이런 데 보면은 항상 나와 있어요. 그곳 위주로 제가 원하는 검색을 해서 발견을 했었고, 그때도 이제, 여기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 집이랑 얼마나 걸리지? 이런 거 다 확인해서 서류 지원해서 면접 연락을 받아서 3월 말쯤에 면접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 배정은 4월 초쯤에 했는데 그 현장에 나간 거는 거의 4월 말 달에서 나갔었어요. 그 전에는 선생님들 이제 현장에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센터에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저처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있었고 작년에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이제 여러 종류의 여 선생님, 남 선생님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가 14시간 이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3곳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러면 12시간 정도죠. 그리고 센터 기간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1대1, 어떤 학교는 1대3 이렇게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저학년용 같은 경우는 익힘책이 있었고요. 고등학교도 고등학교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활동하는 센터가 2곳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는 익힘책이 따로 있었고요. 토글 같은 경우는 익힘책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토글 같은 경우는 1대1로 했었고 청소년 센터,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1대1, 1대2, 1대3 정도로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교육센터에서는 제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센터에서도 마중교실이라고 해서 그 센터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마중교실로 지원을 했다가 마중교실이 안 돼서 저는 찾아가는 교실도 괜찮습니다 해서 이제 그쪽에서 또 추가로 연락이 와서 그러면은 마중교실은 다른 선생님이 되셨으니 찾아가는 교실 어떠시냐고 문자가 또 와서 알겠다고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이번 주에 초등학교 수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써준, 써준 편지예요. 근데 솔직히 이 친구가 막 이렇게 한국어가 뛰어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한국어 잘하면은 이제 내가 부푼 꿈을 가지고서, 되게 가르치기 편하겠다 하겠지만은, 이 친구들이 이제 다 성인분들처럼 한국어를 배워서 이제 실력이 바로바로 느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글을 못 읽어요. 어떤 친구는 글을 읽을 수 있는데 말을 못 해요. 이제 부족한 게 한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면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그렇게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경우는 고등학생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파키스탄 친구인데 어제가 마지막 수업이라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한국어로 말 안 하고 영어로 말하고 감사하다며 맛있는 거 드시라고 저한테 사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제가 이번 주에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은 제가 이렇게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첫날 학생들 수준 테스트 보고 이 테스트는 센터에서 다 주세요.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수업 때마다 교육일지 작성하시고 출석부, 아이들 출석부 작성하시고 그리고 교육청에
보고할 사진 촬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맞춰서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급여 증명도 되고, 그리고 보고용까지 완벽하게 100%가 다 이루어지고요. 1학기 기준으로 해서 총 16회였고, 방문 16회, 그리고 하루 방문할 때 2시간, 이 2시간이 1회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2시간보다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매년 뭐가 조금씩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청 장학사님들의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목반 친구들 수업했던 날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잊지 말고 꼭 오게 하기 위해서 이때는 몇 번째 수업이야, 이때는 몇 번째 수업이야 해서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 학생도 있어서 중국어로 설명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는 학생은 그냥 한국어로만 해도 되는데 좀 어, 듣기나 말하기가 아직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어, 번역기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하고 한국어로도 설명하고 저는 이제 중국어 조금 할 수 있어서 중국어로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네. 되도록이면 한국어 설명하는 게 좋은데 이 학생들이 보통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때 번역기로 많이 소통을 해요. 그래서 그거 좀 판단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졸업하자마자 한국어 교사가 돼서 활동했던 내용들은 네, 여기까지 네,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다 말씀 주세요. 제가 가장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어떻게 아마 지금 뭐 쭉 여러 가지 활동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어떻게 이거를 구직 광고를 뭐 보는지, 그쵸? 그런 사이트, 이런 정보들 알려주셨고 네. 했는데, 네.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네. 졸업생이니까, 선배님이니까 뭐 궁금한 점 편하게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 하시고 근데 아까 싶은데, 사시는 음. 곳이 경상북도가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네, 저 서울. 서울에 계시는 그러면 10일 동안 그 연수 기간 동안 어디에서 숙소를 정하셔서 다 계셨나요? 제공이요. 다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 네. 예. 제가 음, 이제 여행도 한 4박 6일이 가장 길었는데 경상북도 열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기간이었어요. 열흘이. 한 번도 음, 그렇게 집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비 제공, 그러니까 그 교육청 수련원 따로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똑같이 급식을 먹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 말고 한 분 더 계셨는데 1인 1실 주셨고요. 그리고 그 한국어 수업 외에는 그 통번역 하시는 분들, 학생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저희처럼 똑같이 1인 1실 숙식 제공에 네, 몇 시간이라면 시급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예, 강의 감사합니다. 특강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저 많이 떨려요. 네, 채팅창에 올라왔는데요. 이주란 네. 아구님이 교육청에서 할 수업은 모두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 경상북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시간표는 그 장학사님들이 교육청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표고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 외에도 다른 수업들이 있었어요. 그
첨성대 만들기나 아니면 그 몸으로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저는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수업이 없을 때는 그냥 제 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수업 준비하면서 그냥 저도 이제 경상북도 이 주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이제 쭉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네, 하구님이 채팅 보면서 바로 읽고 바로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아, 류서연 하구님이 졸업 전 취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몇 네. 학기째부터 구직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아, 재학생 보통 언제부터 구직 활동을 하시는지 아,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1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1년 전에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저녁 시간대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사설 학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안 맞는 것도 있었고 어떤 사설 학원은 교원 자격증 보는 것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기 직전 한 석 달 전부터 학기 끝나자마자 4학년 2학기 기말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열심히 더 검색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경상북도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을 했었던 거는 좀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경상북도 내려갈 줄도 몰랐고요. 저는 이제, 강서구에 있네? 한국어 강사 구한다고 써있네? 올라와 있네? 해서 넣었는데, 이제 급하게 연락이 와서 경상북도 내려가는데 혹시 내려가실 수 있으세요? 해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서 천천히 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좁혀서 했었고 그리고 법무부나 여가부에서 하는 센터들은 무조건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거기는 제가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전화로 문의를 했으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자격증이 없으면은 무조건 탈락시킨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 나오기 직전에 바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설 학원은 가능해요. 시간이 되신다면. 네. 그러니까 어디라도 일단 원서를 내놓으면 서로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네. 미리 또 전화를 하면 탈락시킨다고 정보도 알려주기도 네, 하고 네, 하니까 네, 네, 어쨌든 전화해보고 원서 네, 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전하리 하구님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취업 면접 전에 이력서 넣을 때 좀 더 어필하셨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성적이나 경력 등이요. 이런 것들을 질문해 아, 주셨는데, 제, 제 역량에 이런 것들 넣었어요. 그 제가 앞에서 밝혔던 내용들. 영어랑 중국어 조금 할 수 있고, 제 가족 중에 베트남 새언니 계시고, 그래서 이런 거 다문화에 마음이 열려 있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편견 없고 이런 거를 많이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재학 중에 한국어 실습 A뿔 받았잖아요. 그것도 역량에 썼었어요. 음, 네. 네. 성적은 그렇게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실습은 중요하네요. 네, 이순미하고 님이 또 주셨어요. 소중한 이거. 경험 나눠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 궁금한 몇 가지. 예, 아, 취업하자마자 이틀간 만드셨다는 자료는 학과 수업에 어떤 정보를 주로 참고하셨을까요? 레벨 테스트나 수업 자료, 그리고 아이들이나 성인 대상 수업 시 어떤 점에 주로 차이점을 두셨을까요? 3번 취업 직후 수업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점이 있으셨을까요? 아, 일단 제가 그 주에 경상북도 내려가는 전주에 바로 교재를 이제 표준 한국어 교재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교재를 받아왔어요. 거기에서 만든 교재를 받아왔고, 이거는 다른 선생님이 교재가 있어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미 만들어진 부분이었고, 저는 그거를 토대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 아무래도 이제 정확히 학생들 레벨을 모르니까 자모는 만들어뒀었고요. 레벨 테스트
이거는 업체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이제 레벨 테스트 하려면 이런 거 필요하다 얘기를 했었고, 이미 다른 선생님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 면에서는 제가 걱정을 안 했었고, 보통 레벨 테스트 하면은 예전에 토픽 1 지나간 시험 가지고서 레벨을 테스트 측정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이 레벨 1, 레벨 2 친구들 위주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친구들이 토픽 1 볼 때는 제가 직접 채점도 하고, 그 보기 전에는 처음에 봤던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이 답은 왜 이건지 다 설명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 그 성적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입학 성적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원론에 나왔던 자료들 보면 알겠지만은 막 토픽 성적 돼서 이제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 그게 취업할 때 이제 토픽 2의 3급이 최소 필수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성적이에요. 그래서 장 박사님이 그거를 많이 저한테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마지막 날 상장을 받았고, 장 박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집에 돌아와서 전화를 드렸을 때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하고 다른 점은, 성인은 이제 한 번 배우면은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네, 공부보다는 노는 거 더 좋아해요. 노래 더 좋아하고, 색종이 접기 좋아하고, 색깔 그림 그리기 좋아해서, 만약에 색깔에 대한 주제를 배웠다 하면은 그 무슨 색으로 한번 그리고 싶은 거 그려 보세요 하면서 재밌게 놀이 위주의 수업을 했었고요. 성인 대상 같은 경우는 말을 말하기에 더 집중을 해서 문법은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위주로 하고 싶은 말 하게 했어요.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거는 제가 고쳐 줬었어요. 네. 그리고 취직 직후의 수업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네, 아무래도 청소년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에서 현재 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진짜 학교에 있는 중고등학생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수업 시간에 이제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분들은 제가 시키면은 그냥 이름 지명 안 해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거든요. 근데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이름 말해야지 이제 그때 말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춘기다 보니까 단답형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더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하면은 그렇다고 고개 끄덕이는 정도? 그래서 쓰기 위주, 그리고 쓰고서 말하기 위주로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성인분들은 거의 말하기 위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 초등은 또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한 번 진도를 나가고 싶어도 1과 2과 배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와요. 그러면은 3과 4가 나가고 싶은데 1과 2가 다 까먹어서 1과 2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그런 점이 좀, 네, 어려웠습니다. 대화 소통하려면은 일단 번역기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한국어로만 하면은 아이들 딴짓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가 몸치지만 막 아이들하고 춤도 추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이제 각오를 하시고 활동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한 친구는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한 친구는 소통이 돼요. 그러면은 잘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 보고 이 친구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주거나, 또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어휘 카드, 그림 어휘 카드로 학습한 다음에 네, 서로 몸짓 표현을 통해서 알아맞추기 게임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식 먹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서로 친해져서 저를 공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했어요. 네, 게임 형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레벨 1이랑 레벨 2, 1급, 2급이 섞여 있으니까 그 친구들도 이제 서로 도와주기식 많이 했고 역할극 위주로 많이 했고 또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한 반에 20명에서 24명 정도 됐으니까 조별 게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등으로 말한 조한테 막 점수 많이 주고 막 선생님 하면서 막 손 들고 막 그런 게임들 많이 했었습니다. 네. 게임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 많이 쓰는 게임 위주로.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 김수정 선생님이 뒤에 질문이 안 나올까 봐 질문들을 준비해 오셨었어요. 네. 그랬는데 질문들이 나와서 질문을 네. 했었고, 네. 실은 이제 어떻게 취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제 이력서를 내면 면접을 사실 보게 되는데, 이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기관마다 어떤 면접을 보는 질문들의 차이점이 있었는지, 뭐 사설 학교나, 그러니까 사설 학원이랑 네. 이런 뭐 교육청에서 하는 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곳에서 하는 면접의 질문들의 이런 차이가 있었는지, 예. 이력서를 내고 서류가 통과하면 면접을 보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서류 통과하면은 사설이든 이제 센터든 면접을 보고요. 글로벌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시강은 안 했지만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떻게 수업을 가르칠 거냐, 그리고 실패한 경우도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고, 토글 같은 경우는 줌으로 면접을 봤었는데, 한 5분 정도 시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돈이랑 관련된 걸로 수업을 했었고, 그때 그 대표님이 학생 역할을 해주셔서 제가 천천히 설명하고 학생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놀이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도 무조건 시강을 봐요. 그래서 시강 준비해 오세요 해서 저는 PPT 준비해서 갔었고, 그 PPT 출력도 상관없고 컴퓨터 파일도 다 상관이 없어요. 그 시강하는 데는 따로 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서 그냥 5분 정도 준비해서 그냥 마음껏 잘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저보다 많은 분들 훨씬 많고 50대, 60대 또는 자격증 취득하신 지 몇 년 됐는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남자분들도 몇몇 분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도구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검색은 저도 이제 계속 하면서도 꾸준히 하고 있고 솔직히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면은 현재 활동하면서도 한 번 중간에 면접 한 군데 더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겹쳐서 못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뭐 졸업하신 동문분들도 지금 아직 한국어 교사로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지금 지원하셔도 되고 재학생분들도 이제 학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공식 기간으로 넘어가면 그때 학원은 이제 천천히 손 놓으셔도 되니까 지금 천천히 준비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한국어 교재 초등 같은 경우는 이은경 교수님께서 참여를 하셨잖아요. 이게 학기 중에도 설명을 여러 번 해 주셔서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랑 MOU 체결이 된 거라서 저는 그것도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면접 볼 때 그걸 언급은 전혀 안 했지만 그래도
네, 되고 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설명할 때 그런 거 막 다 얘기했었거든요. 네, 저는 네. 여기까지. 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또 오늘 특강이 있고 종강 모임 이벤트가 있어서 예,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뭐 나중에 그 뒤에 조금 그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쵸? 아까 막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예, 네, 그거 네, 하신 거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선배님이기도 하니까 여기로 메일 보내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구님이 그 이제 졸업을 하면서 막 열심히 구직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네, 그 사실 저희랑 MOU 맺은 기관에서 이렇게 또 근무를 하고, 또 사설 학원도 열심히 알아보셔가지고, 또 교육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우님들은 온라인에서 많이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오프라인에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희 졸업생들이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요번에 연세도 있으신데 코이카로 뭐 이집트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졸업생들의 활약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재학 기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예, 또 구직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잘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